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10대 뉴스 중 하나였던 의성 쓰레기산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의성군이 약 2만 6천 톤의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1차 행정 대집행을 감행했고 올해는 2차 행정 대집행이 예고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환경산업개발과 의성군 그리고 대집행을 맡은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성 쓰레기 이슈는 쓰레기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쓰레기산 문제의 핵심 정리 먼저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해 10대 뉴스였지만 네.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였거든요. 네. 의성군 단밀면 일대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적치하다가 무려 17만 톤이 넘는 양의 쓰레기 산을 만들어 버린 사건입니다. 네. 게다가 이 일대가 낙동강 상류와 약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린 것은 물론 이게 그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주민들, 농민들에게까지도 많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네. 지자체가 제재를 가했지만 이 업체가 그동안 이 불법적인 만행을 행정처분이 나더라도 불복해서 소송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사태를 계속 키워온 것이죠. 네. 이 검찰 수사 결과 의성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한 이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고 이 폐기물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플라스틱, 고무, 고철 등 이러한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만큼 쌓였느냐가 네. 사실 좀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각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면 허용량만큼만 사들여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마치 이 시스템상에는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쓰레기는 실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네. 이들 부부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톤당 약 10만 원으로 쓰레기를 팔아왔는데 이렇게 팔린 쓰레기가 해외로 수출해왔다. 그렇지만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적치를 해왔고 행정처분에도 소송으로 불복하며 문제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도 드러났지만 주민들에게 취한 태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었죠. 맞습니다. 이 주민들이 애초부터 이 쓰레기산과 관련해서 악취 민원을 지속해서 계속 제기를 했고 네. 이것들이 해소되지 않자 이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 20명이 항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자 사과를 하기는커녕 네. 오히려 이 업체의 간부가 다가와서 폐기물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욕설과 폭언 등을 또 일삼은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또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 위해서 생략하는 게 네.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외신에서도 주목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었고 비단 의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된 건가요? 네, 지난해 3월이었죠. 네. CNN에 소개가 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폐기물 업체가 3년간 방치하면서 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에 시달려야 했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의성군의 쓰레기가 약 17만 톤이었는데 이게 전국으로 보면 120만 톤 정도가 됩니다. 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120만 톤의 불법 방치 쓰레기물, 폐기물 중에서 72만 6천 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의 약 60%를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성 쓰레기의 경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26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약 2만 6천 톤 정도를 지금 처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천여 톤을 우선 치운 뒤 나머지는 올해 안에 이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처리할 게 더 많이 남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송 때문에
처리가 중단됐다는 게 사실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성군에 따르면은 지난해 6월에 이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이제 재활용 산업 폐기물이 지금 그 약 2만 6천 톤을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국산업환경개발 안에 있는 2만 6천 톤을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나머지 폐기물을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2차 행정대집행을 지금 그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환경개발 측이 의성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대집행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이의 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폐기물 분류 설비에 지금 반입도 막아서고 있는데요. 업체가 이렇게 자기들은 직접 폐기물을 처리를 하겠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거에 사실 이제 행정 대집행인데 우리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왜 행정 대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성군은 이제 사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쓰레기산을 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 대집행을 하는 거다. 업체가 그동안 미뤄왔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군이 직접 나서서 행정대 집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성군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쓰레기산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재활용업이 취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최소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또 한다면은 2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2년 동안 이 쓰레기를 그대로 적치해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행정 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 측에서도 지금 폐기물 분류 설비의 추가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소송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난타전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쓰레기산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전까지 행정처분을 정지시키고 또 그 사이 법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강경한 의성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성군이 지금까지 행정 조치를 내린 것이 20차례 네. 이상 됐었고 고발 조치도 7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행정 조치가 내려지고 나면 이 업체가 행정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 소송까지 또 가게 됩니다. 행정 소송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계속 쓰레기를 들여와서 이것이 방치되고 쓰레기가 적재량이 늘어나는데 계속 시간이 더 가게 된 거죠. 네. 업체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자 의성군이 2017년에는 중간 재활용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 이번에 문제가 지적된 형사처벌을 받은 부부는 회사 돈 28억 원을 빼돌려가지고 의성이 아닌 김천에 또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을 하거든요. 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으로 이 재판부가 추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 김천에 세운 회사의 재산을 추징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또 이들 부부는 이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20억 원을 하면서 이 추징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또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때문에 의성군의 이러한 강경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법원이 이 행정대집행 취소 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는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데요.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지자체가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사실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의성 쓰레기산 처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를 처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성 군민들은 그 17만 3천여 톤의 그 방치 쓰레기물로 인해서 이미 국제적 망신을 샀다. 진짜 의성이라면은 예의 고장인데 이미 국제적인 망신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의성군 관계자들도 그동안 사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군의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계속 소송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서 그 직접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련 업체의 경우 쓰레기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판결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곧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이 쓰레기산 조성에 가담한 이 업체 관계자 14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오는 1월 22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쓰레기산을 조성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의 전 대표 일당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으로 기소를 했고 또 역시 다른 관계자들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토지개발업자와 폐기물 운반업자 3명에 대해서도 이 3명과 또 2개 법인 또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이 법적 처벌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의성군과 이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의 행정소송 난타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해야만 하는 숙제인데요. 사실 작년에 모두 처리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왜 올해까지 이어진 것인지 이유를 좀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이제 사실 그 지난해 추경을 편성을 해서 처리를 다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면은 그 처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4월에 추경이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 추경이 8월달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경이 8월에 통과를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폐기물 소각장이라는 게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추경이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가 소극 행정으로 지방비 편성이라든지 또는 그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 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불법 방치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반대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환경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더라도 애초부터 환경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네. 환경부가 나서서 전량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현 사안들을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서로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처리는 해야 하고 건립 허가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님비 현상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든 내 집 앞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원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당장은 소각장을 늘려서 그러면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다 태워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또 환경오염 문제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에 민감해지고 있는 만큼 소각장을 늘리는 방식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 폐기물 처리나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업체가 새롭게 신설되는 걸 보면 이것도 그 지방에서 또 차별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공개된 처리해야 할 쓰레기 양을 보면 경북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인구가 전국에서 2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 발생량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증설을 하는 것보다 새로 증설을 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적거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경북 지역 이 군단위 농촌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설치보다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하루 처리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환경부가 좀 통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처리시설 신설과 입지도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자. 이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다 지켜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지역에서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바구니 나눠주기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전통시장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노건이라든지 테이프가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이제 허용하지 않는 마트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특히 카페 안에서도 예전에는 빨대를 그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 의식이 좀 더 그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그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쓰레기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2017년을 기점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되짚어보죠. 맞습니다. 이 쓰레기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던 시점과 비슷합니다. 네. 스모그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쓰레기의 연료화 및 소각이 제한됐기 때문인데요. 2011년 600곳이 넘었던 쓰레기 소각 시설이 지난해에는 395곳으로 줄었고 연료화에 쓰이는 고용 폐기물 수요도 많이 줄었다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공교롭게도 2017년 말이 되면 중국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각국으로부터 들여오던 이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플라스틱 수출량 자체가 90%나 줄었습니다. 때문에 이 다른 수출 지역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대안으로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쓰레기를 수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전보다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살펴보면 앞서 조 기자님이 이야기했지만 플라스틱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이 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조 기자님은 카페에 가면 빨대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 커피를 벌컥벌컥 원샷을 하시거든요.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오명 중 하나가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0kg을 넘어가거든요. 네. 이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0가지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지 두 분 최종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예, 요즘 사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분리배출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불법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는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를 이용한 분리 배출기가 도입된 지도 지났거든요. 네. 이것을 좀 보편화시키는 기술이 사람과 만나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